여성 인권에 대해서 조금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일본 여성 인권이 낮은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 논문에서 제가 봤던 건데, 여성 인권이 낮은 나라일수록 여성들의 목소리 톤이 높아진대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여자애들이 굉장히 목소리 톤이 높고 애기 같아요. 막 앵앵거리고 애기 같은 그냥 귀여운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이게 여성 인권이 낮은 나라일수록 그런 톤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성 인권이 높다고 하는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미국 백인 여자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미국 여자애들 그냥 목소리 톤 귀엽게 안 합니다. 그냥 지멋대로 걸걸하게 해요.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안 하죠.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핸드폰 없을 시절에 다 집전화로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집전화로 누가 전화 와서 제가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뽕순이 친구 누구라고 하는데요, 뽕순이 집에 있나요? 우리 누나 좋아하는 남자인 거예요. 좋아하는 남자가 전화가 오면은 제가 누나한테 야 부르죠. 야 너 전화 왔어? 그러면 왜? 우리 나도 왜? 새끼야. 완전 걸걸한 목소리로 왔다가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뽕순이요. 완전 여자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 전환. 이게 여성이 남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역시 목소리 톤을 여성스럽게 높게 바꾼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나이 3, 40 처먹고 어린애 목소리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귀여운 척하고 냥냥냥. 그게 역시 여성 인권이 낮고 여성이 남성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예, 생존형 애교 맞습니다. 일본 애들 귀여운 목소리 내는 거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불쌍하다. 아, 일본 애들 이렇게 불쌍할까, 여자들. 살기 위한 생존형 애교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히키마유라고 했습니다. 히키마유랑 오하구로, 이런 게 인기가 있었어요. 옛날 에도 시대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이를 까맣게 새까맣게 칠하는 거죠. 새까맣게 칠하고 눈썹을 밀어 그냥 밀어버리고 눈썹을 위쪽에다 그리거나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걸 이를 검게 칠한 건 오하구로라고 하고, 눈썹을 밀어, 이거는 히키마유라고 그래요. 히키마유, 오하구로. 흉측하죠? 이쁘지 않은데 이거를 찾아봤어요. 일본 사이트에서 이 유래가 어떻게 되나, 왜 이런 걸 했을까.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무슨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어느 나라건 어떤 문명이건 미의 기준이란 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이런데, 이가 까먹고 눈썹을 밀고 위쪽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대충 요 오하구로, 이를 검게 칠한 거는 일본 사이트에 나온 건데,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조선 반도로부터 전해진 거래요. 무스키들. 안 좋은 거는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왔대. 얘들 꼭 조선반도라 그래요. 한반도라고 안 그러고. 자기네들보다 좀 못했던 나라나 식민지거나 침략했었던 나라들은 은근 표현들이 구려요. 무시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남중국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남진하해라 그래요. 미나미 시나카이. 중국을 좀 무시하고 안 좋게 옛날 표현으로 부르는 게 신하라는 표현이거든요. 미나미 시나카이, 남진하해. 그러니까 중국인이라고 안 하고 진화인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거고,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거죠. 항상 조선반도라 그래요. 한국 전쟁도 조선전쟁이라 그러고, 얘들은 이 망한 나라 조선을 계속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있는 거고, TV 조선도 있는 거고, 망한 나라가 좋은 거예요, 얘들은. 이게 조선반도에서 넘어온 거래요. 그래서 화딱질 나서 또 찾아봤어요. 조선반도에서 왔다는 그 유래가 어디냐면, 흑치상치라고 있었죠. 옛날에 인물 중에. 흑치상치의 흑치가 검은 치하다, 흑치다, 이래서 삼국시대 때 넘어온 거다, 한반도에서. 이런 개소리 하는데, 이 흑치라는 게 지역명이에요. 그냥 지역명에서 유래된 성입니다, 흑치가. 그러니까 개쓰레기 같은들이 역사학자라고 구라, 날조, 선동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열받아. 이게 조선반도에서 넘어온 거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저는 저 독자적으로 생각해보는 걸 좋아해요. 누구 학설을 따르고 이런 것보다 나 혼자 그냥 독립적으로 내 대가리로 내 대가리로 한번 이게 짱으로 굴려보는 게 그게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다더라 이러면 무조건 믿고 이러면은, 그건 또 이 좀 노예 같은 학습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맨날 생각하다가 이 인생이 폭망이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본 그 뇌피셜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걸 하나. 촌막이라 그러는데, 이 남성들은 이렇게 머리를 밀었어요. 일본 이 에도 시대 때 남자들은 밀어버렸어요. 근데 일본 오리지널 일본인들, 진짜 얘는 딱 키도 작고 뼈도 호리호리하고 약간 잔나비 같이 생겼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오리지널 일본 애들. 일본에서는 사루케라 그러는데, 사루케, 원숭이계, 이런 애들 보면요, 이마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중국의 고전이나 이런 삼국지, 뭐 초한지, 손자병법 이런 거 읽어보면 인물 묘사할 때 이마가 넓은 게 멋있는 거예요. 남자 대단한 큰 인물이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리지널 일본 애들은 이마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마가 넓어 보이기 위해서 밀지 않았나 하는,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또 쌍욕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런 이론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있나 보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마가 원래 좁은 애들이 일본 애들이요. 일본 애들 원래 초상화들 이렇게 보면 좁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애들. 요즘 많이 섞여서 이마가 좀 넓어지긴 한 건데, 그런데 일본의 미인상을 좀, 예전에 미인상을 좀 보면은 일본의 전통적인 미인상들을 보면 이마를 좁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를 좁게 그리는 겁니다. 옆으로도 좁게, 위로도 좁게. 그러니까 이마가 넓으면 이 남성이 우선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이마가 감히 넓으면 안 돼. 이마가 넓어야 되는 거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밀어서 넓어야 되고 여자들은 좁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주군이 더 이마가 넓어 보이겠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미인도 맞아요. 일본 미인도 맞습니다. 또 남성을 더 부각되게, 이마가 넓은 남성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여성들은 눈썹을 밀고 위로 그린 거예요. 이마가 더 좁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눈썹을 밀어버리고 눈썹을 위에다가 그려서 이마가 좁아 보이게끔 연출을 하는 거죠. 나 이마 좁아요. 이런 거. 여자는 이마가 좁아야지 미인이고 남성을 또 이마가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히키마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건 그냥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 정설은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은 남자는 넓어야지 멋있었고 여자는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좁아 보여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 생각입니다. 이가 검은 게 왜 위쪽으로 인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애들은 이거를 다 감추고 한반도에서 넘어온 풍습이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강구로라고 있어. 강구로. 까맣게 하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해하기 힘든 미적 감각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도 앞머리를 막 옛날에 뭐 김무스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길게, 이 만화 같은 데 그런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복 입고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하는 애들, 그런 양키 이런 애들 스타일이라든지 이렇게 까맣게 선텐을 해가지고, 이것도 뭐 종류가 나뉘더라고요. 요 강구로 중에서 무슨 야만바도 있고 뭐 뭔가 하드코어 좀 약한 거 이렇게 나뉘던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다. 미적 감각을이라고 그냥 니네들 나라의 풍습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애들이기 때문에, 오하구로라고 하는 치아를 까맣게 하는 거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지들의 풍습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이 치아를 잘 안 닦고 이가 누렇고 더럽고 이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치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칠한 것도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또 드네요. 이가 누렇고 썩었고 그런 것보다는 검은 게 낫지 않을까? 이래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전문적이지 않아서 죄송해요.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는 게 일본 애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병신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 모든 것을 접근을 하셔야지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 이런 건데, 그냥 병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강구로 같은 문화는 전혀 저건 존중하고 뭐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아 병신들이구나, 아 병신들, 그냥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속이 편해요. 속이 편하고 별 깊이가 없는 애들을 자꾸 이해해 주려고, 존중해 주려고 자꾸 역사적으로 막 공부를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요. 하지 마시라는 거, 그냥 병신들이라는 거, 그렇게 전제해 놓으시는 게 정말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러워요. 저 강구로 애들 더럽고 씻지도 않고 냄새나요. 저기 하라주쿠 예전에 지나가다가 저런 애들 막 모여서 앉아있는데 잠깐 지나가다 저 죽은 줄 알았어요. 냄새나가지고 씻질 않아요. 까만 거 지워질까봐, 화장 지워질까봐. 썩은 애들이요. 몸 전체가. 저 잔나비의 마인드, 속마음을 어떻게 다 분석을 해냅니까? 아, 얘는 그냥 떨어지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노숙자랑 비교하지 마세요. 노숙자님들한테 실례죠. 노숙자분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저런 강구로 애들이랑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노숙자 모독. 모독이야. 워홀은 하세요. 워킹 헐리데이라고 가시잖아요. 호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시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오세요. 돈 벌면서 외화 획득하면서 이런 거지 병신나라 경험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배울 것만 있는 그런 나라만 간다고 또 인생의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지 병신나라도 가서 와, 우리나라 행복했구나, 좋은 나라였구나,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또 배우실 수 있어요. 정말 저는 별의별 친구들 정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왜냐면 다 배울 게 다 있거든요. 얘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저는 유학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유학 가실 바에는 필리핀을 가세요. 일본 유학 갈 바에 영어라도 배우게. 그리고 미국, 호주 이쪽에도 학비 저렴한 학교들 많아요.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한국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싼 컬리지들 많아요. 미국에도. 일본은 유학은 가지 마세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오래 사신 분들, 한국 분들 보면은 제일교포를 포함해서 어두워져 버려요. 사람 전체가, 분위기가 어둡고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나요. 눈물이 보여요, 눈빛에. 일본에서 살면 자신을 노예화 시킬 수밖에 없고 그거에 순응시켜 갈 수밖에 없고 참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표정이 참 어둡고 슬픕니다, 눈빛이. 저도 많이 슬퍼져서 왔어요, 일본에서. 미국 재미교포일 때는 진짜 밝고 명랑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었는데, 일본에서 살다가 오니 제가 제 얼굴 봐도 좀 슬퍼 보여요. 얼굴에 어둠이 느껴져요. 일본에서 돈 버세요. 그냥 외화 획득하는 거니까 돈 버는 건 좀 괜찮아요. 일본에서 사업을 하신다든지 가게를 하신다든지.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